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브레이크가 한번 걸릴 듯 한데 그게 참 쉽게 걸리지가 않네요. 일단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악재는 첫 번째는 긴축이었죠. 오늘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긴축은 뭐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미 기정사실화 됐고요. 이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기 방향성이 일단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정세 불안이었죠.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였는데 이제 잠깐 여기 긴장감이 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긴박하게 흐를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시장의 예측은 러시아 그리고 미국, 유럽이 강경하게 나갈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질질 시간을 두고 좀 끌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현재까지는 좀 우세하고요. 또 장 마감 무렵에 미 하원이 대중 경쟁 반도체 강화 법원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장 위구르 건도 있었고요. 홍콩 그리고 대만 내용이 있어서 상해가 잠시 흔들리기도 했는데 뭐 또 금세 회복하기도 했습니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미중 갈등까지 심화될지 살짝 걱정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꽤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내부를 좀 살펴보시면요. 우려했던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3,000명대인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정말 꼭 좀 잘해주시고요. 또 코스닥만 보시면요. 그동안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가 약세였잖아요. 그래서 성장주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최근 바이오 악재가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오스템 횡령 사건, 셀트리온 분식회계 사건, 신라젠 상폐 사건, 물론 이건 좀 더 봐야 되겠지만요. 신라젠 사태는 그리고 뭐 매드팩토 안드로젠 임상 소식 그래서 코스닥의 큰 축 바이오가 휘청거리면서 코스닥도 좀 휘청거렸는데 오늘은 장 막판에 시총 2위였던 에코프로비엠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에코프로비엠의 1분봉 차트인데 내부자 거래 소식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스닥 투심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은 크게 몇 가지 축이 있죠. 성장주가 많이 있고 거기에 바이오가 한 축이고 또 2차전지 게임까지 코스닥이 정말 외우 내환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장 안정화에 힘쓰셔야 할 우리 금융위에서는 상반기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쯤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장, 자본시장 살리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힘든 시장 이용해서 더 공매도 치라고 공매 세력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다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는데요. 뭐 금융위 주장은 그렇습니다. MSCI 지수 편입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 솔직히 2년 동안 뭐 공매도 제도 개선을 뭘 했는지 뭐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전 잘 모르겠는데 뭐 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꼭 지수 편입을 시켜 주시길 우리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해 애쓰시는 금융위 관계자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젠 제발 본연의 업무인 자본시장 안정화를 이렇게 힘들 때 좀 이뤄주는 게 금융위에서 할 일 아닌가. 아무것도 모르는 방구석 유튜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평가받는 금융위 및 금융감독 관계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LB는 전일 대비 변동폭 없이 31,1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 LB 관련주가 LB랑 비슷한데요. 에이테라가 뭐 소폭 약 2.5%대 상승을 했고 넥사 같은 경우는 피로감에 정말 많이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약 4%대 하락을 해줬고 나머지는 뭐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왜 LB 자회사들 대표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헐 박사도 그렇고 LG 대표도 그렇고 넥사 대표도 그렇고 에이테라 대표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기다린 건 이제 진 회장의 비전을 이제 듣고 싶은 건데 그렇진 않고 그냥 이제 자회사 대표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LB그룹의 목표가 어딘지 대충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요. 일단 이 소식은 어저께 나온 건데 진 회장의 직접적인 인터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LB그룹의 현재 목표, 비전을 볼 수 있기에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된 내용은 M&A는 일단 없을 것이고 계열사 시너지로 내실을 다지겠다라고 밝힌 건데 만약에 이게 예전 기사였다면 올해 내 꼭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자신한다라고 이렇게 아마 기사가 나왔을 것 같은데 글쎄요. 주주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좀 돌려서 이렇게 시너지로 내실 키우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진양곤 HLB 대표 이사 회장이 그동안 속도를 내온 인수합병을 잠시 멈추고 올해 회사 안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M&A는 속도를 좀 줄이겠다. 대신 회사 안정화를 이제 시너지로 표현을 했는데 글쎄 안정화란 말이 가시적인 성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진 회장은 적극적 M&A를 통해서 신약개발 생태계를 확립한 만큼 이제는 재무구조 개선, 그러니까 매출을 말하는 거겠죠.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두 마디에 두 문장이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M&A를 했던 이유가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있어서 재무구조 개선까지 뭐 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신뢰 없이 더 M&A를 한다면 명분도 좀 없을 뿐더러 또 주주들의 반감도 더 실릴 걸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B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 기사도 보면 일단 인터뷰는 했어요. 이 내용을 추론해 보니까 그동안 인수합병이 많았던가 관련해서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당분간 기업 인수를 하지 않고 내실을 다질 것이다 라고 이제 전해줬는데 진 회장이 그동안 M&A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 비임상, 임상개발, 제조, 유통, 신약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전 주기에 참여할 역량을 모두 갖춰 신약개발을 위한 가치사슬 HBS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명분으로 여태까지는 M&A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노터스 인수를 끝으로 HBS를 완성했다고 본다. 그래서 LB그룹 내에서 신약 개발을 위한 절차 대부분을 현재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게 명분이었죠. M&A를 인수했던. 그러면서 사실 실적도 노렸어요. 그래서 FA와 노터스의 실적이 LB에 반영이 되겠죠. 특히 FA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재무적 구조 개선 기대감이 사실 많이 있었던 거고 플러스 이제 위드 코로나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 같아서 FA를 했지만 그런 명분이 있었죠. M&A를 했을 때. 근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하려면 그런 명분이 좀 없어지고요. 또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 바이오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긴 있고요. 그러면서 좀 특이해요. 이게 좀 특이한데 M&A 하면서 다 현금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식도 제공을 했거든요. 예전에 폴첸 박사 때도 주식을 줬었고요. 이번에 FA와 노터스를 인수를 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여기 주식으로 줘가지고 글쎄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엔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만 여기 관계자들 여기 경영자들 그리고 폴첸 박사는 LB의 미래를 좋게 판단했기에 주식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요. 일단 지금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엘센 같은 경우는 M&A 한 건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 모집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채 모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좋은 소식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좀 더 그렇게 해야 좀 더 용이하게 이렇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A생 입장에서는요 이미 이 자금을 마련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잔액 인수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거의 자금은 확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소식을 통해서 뭐 직접적으로 진 회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소식을 알아본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M&A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너지로 키우겠다라는 얘기인데 가장 순서상으로 앞에 있는 시너지는 엘테라잖아요. 오늘도 엘테라가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엘테라는 이번 달 말에 정확히는 2월 말에 프리 BLA 미팅이 있죠. 그래서 일단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요거부터 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민용에게 교모세포종 그리고 이제 말하기도 지친 피로감에 있는 그다음에 나노코박스도 있겠고 또 아필리아도 있겠고
등등등이 있겠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중국 연구진에서 엘테라의 티모신 베타4 안구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구건조증 신약 후보 물질 티모신 베타4가 각막 손상을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각막 손상을 보호해 준대요. 그래서 요거는 엘테라 파트너사인 리젠 RX가 발표를 한 건데, 이 리젠 RX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엘테라 그리고 리젠 RX는 미국에서 합작법인 리젠트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리젠트리 같은 경우는 현재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달 말에 프리 BLA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리젠 RX에서 중국 연구진들이 티모신 베타4의 능력을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각막 손상을 보호한다는 내용인데, 뭐 요런 데서 이제 부작용 유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호한다. 그래서 이거의 의의가 뭐냐라고 봤더니 안구건조증 치료제잖아요. 요 RGN 259가. 그래서 요 개발에 대한 추가 근거를 제공한다는 게 의의였습니다. 시장도 뒤숭숭하고 또 우리 LB도 사실 나오라는 소식도 나오지도 않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더 답답하고, 어찌되었건 좀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대로 LB 목표가 시너지 극대화자잖아요. 그래서 시너지 극대화 이뤄서 준비하고 있는 백신도 그렇고 아필리아도 그렇고 주력인 리보세라닙도 그렇고, 그리고 각 자회사마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신약 물질들의 시너지 효과를 꼭 이뤄서 회사가 더 많이 좀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좀 찾아뵙길 바라겠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코로나 정말 좀 조심하시고요.